안녕하세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함께 큰 울림을 주리라 믿습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해준다면 이 소중한 지혜를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감을 전하는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게 조금은 깊은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요즘 당신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생각은 당신을 돕고 있나요? 아니면 해치고 있나요?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당신을 가장 빨리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생각이다입니다. 극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명백한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세상 속에서 수많은 전투를 치릅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 가장 치열한 싸움은 바로 우리 내면에서 벌어집니다. 과거의 나와 더 나은 내가 되려는 나 사이에서,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그리고 오래된 상처와 새로운 시작 사이에서 말이죠.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을 내면으로의 깊은 여행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없이 안고 살아가는 이야기들, 습관들, 그리고 생각들의 실체를 마주하고 우리를 억눌러왔던 바로 그것, 즉 훈련되지 않고 도전받지 않았으며 종종 우리에게 불친절했던 우리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힘을 되찾을 수 있는지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깊이 새겨보면 무척이나 무거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항상 진실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당신의 머릿속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지혜가 아니라 골마 터진 상처가 내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점은 우리 대부분이 그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릿속의 모든 목소리가 더 높고 현명한 곳에서 온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목소리가 아버지가 집을 나갔을 때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8살 어린아이의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자신의 진심을 말했다가 모두에게 비웃음거리가 된 후 다시는 입을 열지 않게 된 16살 소녀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 머릿속의 그 목소리는 마치 정장을 빼입고 논리적인 문장으로 말하는 어른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두려움이고 트라우마이며 조언의 탈을 쓴 불안감일 뿐입니다. 우리의 뇌는 단순히 사실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느꼈던 감정, 그 싸늘했던 공기까지 기억합니다. 실패했을 때의 침묵, 거절당했을 때의 수치심,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을 때의 고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을 작은 서랍 속에 차곡차곡 보관해 두었다가 우리가 성장하려고 할 때마다 꺼내 보여줍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맺거나 낯선 도시로 이사를 가려고 할 때를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설렘으로 가득 차지만 이내 스멀스멀 목소리가 기어 들어옵니다. 내가 뭔데? 넌 아직 준비 안 됐어. 지난번처럼 또 망칠 거야. 우리는 이걸 직감이라고 부르거나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 목소리가 과거에 우리가 그것과 싸울 힘이 없었을 때 새겨진 오래된 두려움의 메아리는 아닐까요? 제가 아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재능 있고 똑똑하고 창의적인 친구였죠. 하지만 그는 늘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항상 변명 뒤에 숨었고 주변부에 머물렀습니다. 하루는 제가 그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누가 그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중학생 시절 수업 시간에 용기를 내어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했다가 반 친구들 모두에게 비웃음을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그의 영혼에 깊이 박혔고 그 후 15년 동안 그가 앞으로 나설 기회가 생길 때마다 그의 마음은 그 순간을 계속해서 재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이토록 강력합니다. 단 5초의 순간을 가져다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에 걸쳐 펼쳐놓을 수 있습니다. 일어서야 할 때 주저앉으라고 속삭이고 세상이 당신의 위대함을 원할 때조차 작게 움츠러들라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생각들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생각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거짓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실제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좋은 일들이 시작되기도 전에 스스로 망쳐버리고 마음속에서 넌 딱 이 정도의 가치밖에 없어 라는 속삭임 때문에 유독한 관계의 굴레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트라우마일 뿐입니다. 넌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릴 때 그 순간을 포착하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건 정말 누구의 목소리지? 당신의 두려움인가요? 당신을 믿어주지 않았던 아버지나 코치님의 목소리인가요?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었던 과거의 연인인가요?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그 거짓말들 위에 당신의 인생을 지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벽을 쌓고는 외로운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비난을 피하기 위해 침묵하고는 왜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제자리에 머무는 것을 평화라고 부르겠지만 사실 그것은 그럴듯하게 포장된 두려움일 뿐입니다. 성장은 당신이 가진 모든 생각을 맹신하기를 멈출 때 시작됩니다. 잠깐 내가 가치 없다고 느끼는 것이 곧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야. 내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내 존재 자체가 거절당한 것은 아니야.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실패자는 아니야.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정신적인 습관을 깨뜨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패턴을 방해하지 않으면 그 패턴이 곧 당신의 성격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안한 사람으로, 자신감이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삶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다시 배우고 잊어버리는 것은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누구나 좋은 글거를 읽고 5분간 감동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똑바로 마주하고 이건 더 이상 내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두려움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도 여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진정한 변화는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나침반이 될 수도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방향을 가리킬지는 당신이 누구에게 그것을 프로그래밍하도록 허락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다시 연결할 만큼 당신이 용감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친 생각을 마치 훈장처럼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는 생각이 깊은 편이라서요. 혹은 신중하게 행동하려는 것뿐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죠. 과도한 생각은 천천히 퍼지는 독과 같습니다. 그리고 최악인 점은 그것이 통제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생각은 소리를 지르며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침착하게 마치 전문가처럼 다가와 이렇게 속삭입니다. 움직이기 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파악해두자 아주 책임감 있고 성숙하게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실제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당신은 만약에라는 감옥을 짓고 있는 겁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만약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만약 내가 충분히 잘하지 못하면? 만약 모든 것을 잃으면? 어느새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었던 바로 그 일로부터 스스로를 설득하여 멀어지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항상 공황 발작처럼 시끄럽게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논리적인 목소리로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합리적인 제안으로 찾아옵니다. 지나친 생각은 당신의 꿈을 멈추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꿈이 한때 실제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때까지 무기한으로 지연시킬 뿐입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수년 동안 좋은 아이디어를 품고만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완벽한 순간, 완벽한 말, 완벽한 계획을 찾으려다 자신의 머릿속에 갇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인생은 흘러가고 기회는 지나가며 문은 닫힙니다. 준비가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결코 발을 내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미 끝난 대화를 머릿속에서 몇 번이나 되감았습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을 걱정하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나친 생각의 대가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지금을 훔치고 당신의 내일을 저당 잡습니다. 여기서 함정은 지나친 생각이 마치 당신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당신이 하는 일은 당신의 영혼을 소진시키는 것뿐입니다. 아무런 진전도 없이 에너지와 시간만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와 계획은 물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가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이장한 미루기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현명한 것과 두려워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우리는 그 경계를 알아야 합니다. 행동은 자신감을 만듭니다. 그 반대가 아닙니다. 용감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두려움에게 최종 결정권을 주지 않기로 결심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정신적 마비 상태에 머무는 대신 움직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성장하는 사람과 그저 존재하는 사람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당신의 의심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당신은 실패한 계획이나 끝내지 못한 생각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움직이는 잠재력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당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당신의 마음이 기다리라고, 걱정하라고, 바꿀 수 없는 대화를 되감거나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예측하라고 설득하려 할 때 이렇게 말해주세요. 두려움아, 내가 보이는구나. 의심아, 내 목소리가 들려. 하지만 오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기로 선택하겠다. 진실은 당신에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회복력에 대한 신뢰, 당신의 소명에 대한 신뢰, 그리고 설령 실패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굳건히 서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신뢰 말입니다. 인생은 생각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담하고 불완전하더라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며 살아냄으로써 정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가 당신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일어서는지, 그리고 넘어진 후 얼마나 오래 주저앉아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우리 모두는 머릿속에 끊임없이 재생되는 대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한 조용한 독백이죠. 그리고 그 대본이 대부분은 우리가 쓴 것이 아닙니다. 고통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트라우마로부터, 그리고 세상이 너무 이른 나이에 당신에게 넌 안 돼라고 말했던 순간들로부터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것을 믿기 시작하고 사실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너는 참 까다로운 아이야라는 말을 듣고 자라면 사랑은 구걸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너는 게을러라는 말을 들으면 어차피 안 될 것이라며 시도조차 멈추게 됩니다. 그 작은 이야기들이 당신의 세상을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믿음 수준에 맞춰 올라가거나 떨어질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믿으면 당신은 혼돈을 용납할 것입니다. 더 나은 가치가 없다고 믿으면 더 적은 것에 안주할 것입니다. 이길 수 없다고 믿으면 경기장에 나타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더 나은 것, 즉 진정한 사랑이나 좋은 기회가 나타나도 당신은 그것을 밀어내고 스스로 망가뜨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것들이 당신이 살아온 낡은 이야기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낡은 대본을 다시 쓸 시간입니다. 당신이 저자입니다. 당신 손에 펜이 있습니다. 당신의 몸에 숨이 붙어 있는 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무 망가졌어에서 나는 여전히 치유 중이지만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로. 나는 충분하지 않아에서 나는 성장하고 있고 노력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로. 사람들은 종종 인생을 바꿔라 라고 말하지만 저는 먼저 당신의 이야기를 바꿔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그 이야기를 따라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가치 있게 보기 시작하면 가치 없게 대우받는 것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믿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하기 위해 스스로를 침묵시키는 일을 멈출 것입니다.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것을 얻게 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 당신을 가두는 천장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쏘아 올릴 발사대입니까? 우리 모두는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신, 상실, 실패, 밤이 깊어지면 메아리처럼 울리는 고통의 기억들. 고통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위험해지는 순간은 당신이 그 고통을 당신의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어 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고 이게 바로 나야 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그곳에 갇히게 됩니다. 치유는 고통이 끝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과 당신의 정체성을 혼동하기를 멈출 때 시작됩니다. 고통은 당신 안에 집을 지으려 할 것입니다. 너는 망가졌어. 너는 가치 없어. 너는 너무 멀리 와버렸어 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 말을 충분히 오래 들으면 당신은 그 단어들을 명찰처럼 달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상처가 아닙니다. 상처를 인정하되 상처 그 자체가 되지는 마십시오. 과거를 방문하되 그곳에 텐트를 치고 살지는 마십시오. 그래, 나는 힘든 일을 겪었어. 하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실패가, 그 진단이,
그 이별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생존해낸 사람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치유는 나는 이 짐을 충분히 오래 짊어졌어. 이것은 내 이야기의 일부이지만 책 전체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물론합니다. 어떤 고통은 너무나 익숙해서 집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익숙한 모든 것이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당신의 고통보다 더 크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신의 정체성으로 삼기를 거부함으로써 말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렸던 최악의 순간들에서 비롯된 꼬리표들을 기꺼이 놓아주어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제대로 사랑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이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언가를 잃었다고 해서 당신이 패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옥을 겪었다고 해서 당신이 그곳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흉터는 당신이 부서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치유를 위해 싸웠고 마침내 승리했다는 증거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마음은 언제나 두려움으로 회귀합니다. 그것이 기본 설정 값입니다. 마치 정원처럼 마음을 돌보지 않고 잡초를 뽑지 않으면 두려움, 의심, 불안, 비교 같은 것들이 야생초처럼 자라납니다. 마음은 자동 조종 장치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방향을 잡지 않으면 마음은 당신이 상상했던 모든 최악의 시나리오, 당신이 저질렀던 모든 실수, 당신이 마주하지 않았던 모든 두려움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원할 때조차 마음은 당신을 과거로 끌어당길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을 훈련시키듯 당신의 마음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헬스장에 한 번 간다고 평생 근육이 생기는 것이 아니듯 마음도 매일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진실을 공급하고 거짓에 도전하며 부정적인 패턴이 당신의 성격이 되기 전에 그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마음을 훈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이 넌 부족해 라고 말할 때 잠시 멈추고 누가 그렇게 말했지? 라고 되묻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넌 항상 실패하잖아 라고 말할 때 그건 사실이야 아니면 그냥 두려움이 말하는 거야?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대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당신 삶의 운전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끔찍한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과거만을 보고 고통만을 기억하며 당신의 성장이나 미래를 결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이끌도록 내버려 두면 당신은 작게 살게 됩니다. 하지만 훈련된 마음, 두려움을 인지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운 마음은 강력한 무기이자 자유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것들로 채우십시오. 당신에게 도전하는 책, 당신을 치유하는 말, 당신을 진정시키는 침묵, 당신의 강인함을 일깨워주는 사람들로 말입니다.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결정해야 합니다. 나 자신과 전쟁을 벌일 것인가, 아니면 이 마음을 훈련시켜 나의 평화를 위해 싸우게 할 것인가. 기억하십시오. 훈련되지 않은 마음은 당신의 힘을 두려움에게 넘겨주지만 단련된 마음, 그곳에서 바로 믿음이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무기가 될 수도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재능이나 기회 혹은 운보다 더 당신의 삶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두려움, 의심, 수치심, 불안. 당신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배웠을 뿐입니다. 그리고 배운 것은 다시 잊을 수 있습니다.
당신 마음속의 비평가, 그 가장 큰 거짓말쟁이에게 더 이상 운전대를 맡기지 마십시오. 마음이 넌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때 지켜봐 라고 대답하십시오. 이런 건 해본 적 없잖아 라고 말할 때 새로운 것을 하고 있으니까 라고 응수하십시오. 진정한 단련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시끄러워질 때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는 더 커야 하고 더 강해야 하며 더 친절해야 합니다. 당신은 매일, 매 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무기가 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내는 도구가 되게 할 것인지 당신이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을 가로막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 자신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전투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있더라도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재능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당신